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다음 주면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6월 3일 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드디어 결정이 되게 되는데요.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가 될지 아직 모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투표를 안 하신 분들, 사전 투표를 안 하신 분들은 본 투표에서 이제 하시게 될 텐데 본 투표를 앞두고 있는 상태에서 누구한테 표를 줘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오늘 제 영상 같은 경우도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뭐 백종원에 대한 얘기를 할 것인데 무슨 놈의 뭐 정치인 누구를 뽑는지가 뭔 도움이 되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다만 백종원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가지고 저 자리까지 올라갈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또 단기간에 어떻게 이렇게까지 몰락하게 되었는지, 이거의 과정에 대해 가지고 살펴보게 된다면은 야 진짜로 정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한테 우리가 표를 줘야 되는가, 즉 백종원의 케이스와 정반대되는 사람한테 표를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금방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신동아에서 백종원 씨에 대해 가지고 이런 기사를 썼더라고요. 소탈한 골목 상권 구원자의 배신감을 느낀 대중의 분노. 이 말이 사실 제일 맞는 것 같습니다.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겉으로는 굉장히 소탈하고 그리고 또 특유의 그 충청도식의 이제 그 사투리 뭐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대중 친화적으로 접근했던 사람입니다. 이따가 또 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방송을 제일 처음에 나왔을 때도 뭐 슈가데디였나요? 뭐 뭐였습니까? 이제 그 설탕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쓰는 뭐 이런 사람의 대중 친화적인 모습으로 접근을 했다가 그 이후에 이제 그 다큐멘터리가 됐거나 심사위원이 됐거나 이런 식으로 자기의 전문적인 어떤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그리고 또 대중 친화적인 모습까지도 보여줘가지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에 어떻게 보면 가장 최적화가 돼 있는 셀레브리티였습니다. 대중성도 있고 전문성도 갖추고 있고 이 두 가지가 잘 균형을 맞추고 있는 것처럼 보였죠.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항상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과유불급이라고 오버하게 되면은 나락으로 가게 되는 것인데 백종원의 케이스가 딱 그랬었죠. 너무 심하게 자기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을 했던 겁니다. 소탈한 골목상권 구원자 여기 이제 꽂히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언론 매체 그리고 또 미디어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선동 기술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기에 대한 어떤 소탈하고 골목상권의 구원자 같은 그런 이미지를 만들어 놨다가 결국에는 백hend 논란을 통해 가지고 야 이거 뭐냐 너는 지금 구원자가 아니라 우리 등쳐먹으려고 했던 거네 라는 인식이 딱 만들어지니까 단기간에 이렇게 멸망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사에서 같은 경우도 그 점에 대해 가지고 분석하고 있는데요. 제일 처음에 백종원 씨의 논란이 시작이 됐던 게 바로 이 연돈 볼카츠 점주에 대한 논란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사에서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당시 점주들의 주장에 여론은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았어요. 매출 하락의 책임까지 프랜차이즈 본사가 지는 게 맞냐는 거죠. 여론은 오히려 더본코리아 측의 손을 들어주는 듯했고 그리고 실제로 주가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64,500원까지 주가가 오르는 등 굉장한 상승세를 보였던 게 저때까지의 논란이었습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로 저 연돈 볼카츠 점주님들이 나와가지고 백종원 씨한테 책임져라 뭐 이런 식으로 시위를 했었을 때도 영상을 찍었어요. 야, 아니 내가 아무리 백종원 씨에 대해서 평상시에 뭐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지만 이거 오바 아니냐? 아니 뭐 백종원 씨의 뭐 더본코리아가 뭐 다달이 뭐한 2천만 원 정도 수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뭐 이거를 뭐 약조를 했다라는 것인데 아니 그런 약조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리 무슨 뭐 2천만 원 정도 평균으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점주의 어떤 그 성향, 그리고 또 이제 마케팅 기술, 그리고 또 노력 뭐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약조했던 거, 예약 그 어떤 그 저기 예측을 했던 거는 당연히 천차만별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인데 그거를 갖다가 무슨 뭐 그 저기 원하는 가격이 안 나왔다라 그래서 매출이 안 나왔대서 어떻게 본사한테 그거를 따지냐 말이 안 되는 거였습니다. 실제로 저 논란은. 그런데 결정적으로 백종원 씨의 논란이 가속화가 되고 그리고 몰락이 시작이 됐던 이유가 바로 뭐였습니까? 바로 이 백햄부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백햄 논란이 일단 시작이 되고 돼지고기 함량 미달 문제였습니다. 그리한 다음에 식품 제조 시설의 농지법 위반 뭐 이런 게 터지고 그리고 이제 뭐 조리 공간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못했다 이런 것들이 터지게 되면서 연달아 터지다 보니 4개월 만에 무려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1,000억 가까이나 날아가 버리게 됐다는 거죠. 저는 문제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논란이라고 봅니다. 백캡 논란. 사실 아까 전에 기사가 얘기했던 것처럼 압도적인 다수의 국민들은 애당초 무슨 뭐 저기 연돈 볼가츠 점주 이거에 대해서는 큰 어떤 그 반향이 없었던 것이고 바로 이 백캡 논란에서부터 문제가 시작이 됐던 것인데 왜 그럴까요? 사실 예를 들어서 뭐 저 같은 사람이 햄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팔았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뭐 함량 자체가 미달이라는 게 이게 아닙니다. 이거는 무슨 뭐 90%를 넣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봤더니만 무슨 뭐 80%뭐 이런 식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아니잖아요. 약간의 어떤 그 과장 그리고 다른 어떤 그 이제 그 햄들에 비해 가지고 함량이 적다라는 거예요. 이것만 사실 놓고 본다면 욕 먹을 일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아니, 다른 제품은 함량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뭐 제조 시설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짜여져 있다 보니까 공급도 많다 보니까 가격도 좀 낮출 수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그 후발주자로 지금 시작을 한 것인데 어떻게 거기에 맞출 수가 있냐. 당연히 저 같은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으면 욕 안 먹었을 겁니다. 그런데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저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연달아 논란이 터졌다. 바꿔 얘기해가지고 저 때부터 여론이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백종원 씨가 지금까지 저 자리에 올라가는 데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8할 한 80% 정도는 대중적인 이미지, 대중 친화적인 이미지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쌓아 올렸던 성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였어요? 야, 너 뭔가 좀 이제 그 뭐 저희 골목식당 같은 거를 통해 가지고 서민들을 뭐 구제해 주고 그리고 또 골목식당 같은 걸 통해 가지고 서민적인 이미지도 갖추었고 이렇게 싸게 돼지고기 또 뭐 그거 같은 경우도 뭐 뒷다리살 소비를 갖다가 증진시키기 위해서 무슨 뭐 한돈 농가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온갖 좋은 수식어라고 하는 수식어는 다 붙여놨는데 이거 알고 보니까 서민 등쳐먹던 거였어? 가격만 높고 함량은 낮아. 여기서부터 대중들의 배신감이 시작이 됐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겠습니다만 사실 그 배신감을 느끼게 됐던 계기 자체가 그렇게까지 큰 계기가 아니다라는 이게 진짜로 무서운 겁니다. 여론을 통해 가지고 마케팅을 통해 가지고 이미지를 쌓아 가지고 성공한 사람 그리고 성공한처럼 보이는 사람은 여기서 꼭 경고를 우리가 들어야 되는 것이 뭐냐? 어떤 예측하지 못한 사건, 굉장히 짜잘해 보이는 이런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멸망의 길로 갈지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백종원 씨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아니 무슨 뭐 내가 돼지고기 함량이 다른 거에 비해서 적다. 뭐 어떻게 하라고?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 아니 뭐 다른 제품들 같은 경우는 나보다 조금 더 싸게 할 수도 있지. 많이 만드니까 나보고 뭐 어떻게 알아? 누가 이거를 예상을 했겠냐고요. 근데 이거는 시간 문제였을 거라고 저는 봐요. 백캠 논란으로 인해 가지고 무너지게 됐던 것뿐인 것이지 백캠이 아니라 뭐 빡캠이 됐거나 뻑캠이 됐거나 뭐가 됐든지 간에 이 논란이 아니었다라고 할지라도 금세 예상치 못한 아무도 대비할 수가 없는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백종원 씨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 애당초 쌓아 올렸던 근본 자체가 뭐기 때문에 없으니까. 근본이 없고 이미지 메이킹을 바탕으로 서민 친화적인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특히나 이제 그 백종원 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할 때도 제가 보기엔 논란을 키웠습니다. 바로 내로남불의 전형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것인데 이 그 백캠 논란에 대해 가지고 해명했던 게 뭐였습니까? 방금 제가 했던 그 얘기거든요. 아니 우리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남들에 비해 가지고 아직 공급 시설이 부족해 비쌀 수밖에 없어. 그리고 돼지고기 함량 같은 경우는 딴 거에 비해 가지고 적게 들어간 게 아니야. 뭐 이런 식의 해명이었는데 요거만 놓고 보면은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가 뭐겠습니까? 그 얘기가 백종원 씨에서 나온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죠. 왜? 아니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뭐 골목식당 같은 걸 통해서 온갖 빌런이라고 하는 빌런은 다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무조건 소비자 위주로, 무조건 가격 싸게, 무조건 비싸게 하지 마.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몰아쳐가지고 이상한 사람들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빌런같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걸 바탕으로 시청률도 끌어올렸던 사람이 백종원 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듣는 지금 시청자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거든. 아니 자기는 뭐 그렇게 골목식당에서 이렇게 막 따져먹고 저렇게 따져먹고 가격이 제일 싸야 돼. 항상 소비자 위주라고 얘기해 놓고 정작 자기가 논란이 되니까 우리는 후발주자기 때문에 무슨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내로남불의 전형인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오늘 백종원 씨의 몰락에 이거를 통해서 얘기하고 싶은 게 그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뭐다? 근본 없이 이미지와 보여주기식, 서민팔이 이런 식의 마케팅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은 틀림없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금세 뭐 한두 가지 예상치 못한 사건들을 통해서 금세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가 바로 뭐겠습니까? 백종원 씨의 케이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입방정 떨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괜히 하는 말이 많고 괜히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다가 내로남불이라는 얘기, 위선이라는 얘기 듣기 딱 십상인데 요 두 가지를 기억해 보신다면은 누구한테 표를 주셔야 될지 금세 알아차리실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